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불리 첫 번째 에피소드 DJ로 함께하게 된 당금의 유기농 홍시입니다. 오늘은 연불리 첫 녹음이니까 간단한 코너 소개 먼저 드릴게요. 연불리는 연애 블랙박스 리뷰로 남녀 간에 일어나는 기상천외한 사건들을 알아보고 남녀의 과실 측정을 따져보는 당금의 최초 연애 전문 컨텐츠입니다. 자세한 소개는 수다날 1화 코너 소개편을 참고해주시고 앞으로 연불리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이번 녹음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는지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녹음실에 누가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당금의 썰 제조기 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영화 덕후 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에서 지구를 뒤집을 구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기상천외한 연애 사고는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조금만 기다려. 연애가 불안할 땐 리플레이. 꺼진 연애도 다시 보자. 연애 과실 측정 프로젝트 연블리. 네, 오늘의 블랙박스 오픈하겠습니다. 닉네임 아싸도 사랑할 수 있나요? 님의 사연입니다. 같은 학교 동갑 남자친구와 6개월째 연애 중인 대학생입니다. 같은 학교 같은 동아리가 아니었다면, 그래서 그날 회식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저와 남자친구는 평생 만날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야, 너 이제 와. 너 없으니까 진짜 재미없어 죽을 뻔했다. 미안 게임하느라. 와 오늘 진짜 다 모였네. 민지 안녕? 정우 하이. 야 오랜만이다. 뭐 유정 누나도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하이. 너는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지? 뭐래 소리나 줘. 나 혹시 여기 앉아도 돼? 자리가 없어가지고. 응. 안녕 이번에 들어왔어? 아니, 작년에 활동했는데. 아 미안 나 원래 기억력 되게 좋은데 혹시 이름이 뭐더라? 야, 넌 동아리 사람 이름도 모르냐? 김민이잖아. 김윤인데. 아, 맞다. 김윤. 국문과 김윤 맞지? 영문과인데. 야야 그냥 입 닫아. 미안준아 영문과 김윤 이제 기억할게. 이제 아시겠죠? 저와 남자친구는 아주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남자친구는 타고나기를 사교성 만점의 인싸였고, 저는 1년째 동아리의 존재감 0이었던 극내향형 인간이었으니까요. 어쨌든 이날 안면을 튼 우리는 남자친구의 꾸준한 애정 공세로 우여곡절 끝에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지금은 6개월째 연애를 이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한 줄만 알았던 요즘 저는 매우 불안합니다. 누나 어디까지 가요? 들어줄게요. 진아 너 족보 아직 못 구했어? 나 구했는데 보여줄까? 대신 커피 싸라. 제 남자친구가 인싸가 된 건 친화력이 좋아서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보단 몸에 배인 매너와 습관적 다정함이 더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저도 남자친구의 이런 친절함이 좋아서 사귀었던 거지만 막상 여자친구의 입장에서 보니 이것보다 불안한 게 없더라고요. 저는 집순이라 데이트나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집에 있는데, 남자친구는 거의 매일 밖에 나가 동아리 및 대외 활동을 쉴 새 없이 합니다. 물론 남자친구는 그만큼 저에게도 소홀하지 않게 잘 대해줍니다. 내향적인 제 성격을 충분히 존중해주고요. 그래서 저도 남자친구의 성향을 존중해주는 편이지만 가끔 남자친구를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하는지 몰라 마음이 복잡한 날이 있었어요. 바로 이럴 때입니다. 어디야? 알바 끝났어? 나 지금 과방이야. 동기 누나가 과제 좀 도와달라고 해서. 누나? 그 동기가 여자였어? 내가 말 안 했나? 저번에 같이 밥 먹은 동기. 그니까 지금 그 여자분이랑 밥도 먹었고 과제도 한다는 거지? 단 둘이? 야 왜 그래. 저번에 밥 먹을 땐 다른 동기들도 같이 있었어. 오늘은 같이 수업 듣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잠깐 도와주는 거고 진짜 별거 아니야. 응? 내가 지금 오늘 일만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 너 여자들한테 자꾸 친절하게 대해주고 과하게 잘해주고 같이 밥을 먹질 않나. 이제 같이 과제까지. 내가 어디까지 해야 돼? 유나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여자들하고만 그런 적 없어. 남자인 친구들하고도 같이 있었던 적 많고. 그리고 남자 여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친구지. 내 성격 알잖아. 그리고 내가 한 번이라도 이런 거 너한테 숨기거나 문제 생기게 한 적 있어? 모르겠어. 나 이해가 안 돼. 네가 다른 여자들한테 잘해주는 거 여자친구로서 너무 힘들다고. 내가 예민한 거야? 속상해서 미안해. 근데 너도 날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들 성향 많이 다른 거 너도 알잖아. 너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많은 거 싫어하는 거. 나 싫다고 생각한 적 없어. 근데 나까지 그렇게 생활할 수 없는 거잖아.
우리 생각할 시간 좀 가지자. 결국 우린 크게 싸웠고 지금도 냉전 중입니다. 남자친구의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에겐 늘 한결같이 잘해주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다정함에 설레하는 여자들을 볼 때마다 힘들고 속이 답답해집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면 남자친구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일까요? 당금이들, 내향인의 사랑을 도와주세요.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에 저랑 찬이의 실감나는 싸움 연기 벌써부터 과몰입에 시동이 걸리는데요. 다들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굳이부터 말해볼까요? 저는 항상 여사친 남사친에 대해 생각할 때 네.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시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찬이는 어떻게 봤어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 은근히 별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게 성향 차이에서 기인한 문제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건 장기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윤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서로의 입장을 배려해주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 같아서 이 부분은 사실 둘이 대화로 해결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완전히 매듭짓지 않으면 이별까지 갈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거 들으면서 이게 여느 남사친, 여사친 사연과는 조금 다른 게 이게 내향인과 외향인의 쟁점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남자친구분이랑 여자친구분의 과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팽팽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빠르게 입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독한 사랑 싸움. 그 과실 비율을 알려드립니다. 연애 블랙박스 리뷰 몇 대 몇? 네, 닉네임 아싸도 사랑할 수 있나요? 님의 블랙박스였습니다. 자, 그럼 바로 과실 측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논제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논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논제입니다. 극외향인, 극내향인 정반대 성향의 연애. 사랑으로 극복 가능하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부터 할까요? 네. 요즘이 유독 연애에 대한 가치관이 좀 흔들리고 있는 입장이라 네. 어제 말했던 말과 오늘 말했던 말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걸 전제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네. 저는 일단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20대 때 연애는 10가지 성향 중에 한 가지만 맞아도 저는 무조건 직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다만 결국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좀 심각하게 그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네. 어쩌면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기질 차이만큼 근본적인 문제가 없잖아요. 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극내향인과 극외향인의 이 서로를 배려한다 했을 때 외향인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말 그대로 대외활동과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거, 줄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향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따라가 준다거나 아니면 이해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근데 아무리 외향인이 줄이고 줄인다고 해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회생활을. 그렇죠. 근데 내향인이 외향인의 그런 걸 줄였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어쨌든 그냥 그 사람 그 자체의 외향적인 성격과 남들에게 몸에 밴 친절 같은 것들 때문에 지금 속상해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조금 더 내향인이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해요. 외향인이 더 이상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아예 인간관계를 단절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대학생활 하다 보면 알잖아요. 원치 않은 사람들과도 친절하게 지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죠. 또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를 손을 터치를 하려고 하면 그거는 좀 배려가 없는 게 아닌가 오히려. 여기 사연에서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조금 여자친구가 불안하지 않게끔 평소에 행동 거지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여자친구도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들으면서 되게 공감했던 게 질문에 답을 하자면 극복은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라는 걸 둘 사이에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이건 약간 이건 아까 윤희가 말했던 것처럼 내향인도 이제 더 이상 그게 거슬려서 못 참는 단계가 된 거고 외향인도 이게 답답한 거죠. 왜 나를 이해 못 해주지? 맞아. 근데 사실 이거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서로의 성향 같은 거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조금 이제 극복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좀 맞춰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게 잘 되면 이게 큰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싸움의 원인으로까지 떠올랐잖아요.
이 정도까지 오면 이게 과연 해결이 가능한 상태일까라는 의문은 듭니다. 구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우선 사랑으로 극복이 불가능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로맨티스트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으로 극복이 불가능한 건 오로지 이제 빚 정도. 빛도 사랑으로 극복 가능하지 않나요? 아, 그건 좀 저도 힘들어요. 돈 문제는 안 된다. 그것까지는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건 사랑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사실 아까 찬이가 말했듯이 성향 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뭐 내 음식 취향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랑 많은 취향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취향이 다른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는 서로 이해를 하면은 그래도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들어보니까 정리를 하자면 일단 찬이랑 저랑 윤희는 이제 극복이 가능은 하지만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많이 맞춰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구지는 이제 사랑으로 극복할 건 없. 사랑으로 못하는 거 극복 없다. 못하는 건 없다. 그런 거는 빚밖에 없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지금 내비치셨는데 그러면 지금 사연으로 돌아와서 네네. 이 사연에서는 지금 이 여자분하고 이 남자분이 사실 좀 이따가 남사친 여사친 문제도 나오겠지만 그 이전에 성향이 지금 안 맞았죠. 이 그쵸. 여자분은 그렇죠. 계속 그 데이트나 아니면 친구들 만나는 거 이외에는 계속 집에 있는데 남자분은 거의 매일 다른 대외 활동이나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힘든 것 같다라고 마지막에 싸울 때 그런 언급도 나왔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와 여자의 이런 잘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사연에 딱 한정을 해봤을 때 이게 사실 이 사연에 국한해서만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연에만 따지자면 굳이 그 남성분의 배려가 부족했던 거 보여요. 누가 봐도 자기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찔려서 말을 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자기 스스로도 좀 투명하다 생각을 했으면 그 여자친구한테 미리 다 공개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여자친구한테 자기가 말을 하지 않았던 건 이 여자친구한테 걸렸을 시 뭔가 문제가 되겠다라고 본인도 미리 안 거죠. 그러면서 말을 하지 않은 건 그 자체로 배려가 좀 부족했던 행동 같아 보여요, 사실. 책을 잡힐까봐 얘기를 하는 거다. 맞아요. 저는 네. 일단은 여기 앞에 사연 초반에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외향적인 사람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남자친구도 그 여자친구 회식 자리에서 봤었던 모습으로 아, 이 사람이 내향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죠. 둘은 알고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자친구는 자신이 거슬렸던 부분에 대해서 남자친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와다다다 그쵸. 라고 이야기를 해서 남자친구 입장에서 좀 나를 공격하나라고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이 사연에서 객관적인 행동의 잘못을 따지자면 남자친구 잘못이죠. 그쵸. 그렇죠. 누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랑 단 둘이 과방에서 공부를 하고 뭐 밥을 먹네 마네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고요. 과방까지 이해가 되던데. 과방 저는 이해 못해. 꽈방. 그러니까 꽈방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꽈방이 얼마나 어떻게 비좁아요. 생겼습니까? 그 비좁은 공간에 어. 소파, 심지어 소파야. 맞아. 그것도 너무나 힘든 포인트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 스튜디오보다 작아요. 작죠, 훨씬 작죠. 그래도 보통의 약간 꽈방. 좀 오피셜한 공간이라서 좀 불안함이 좀 덜하던데요. 저는. 과방이 오피셜이에요? 꽈방이 그러지 굉장히 클로즈된 공간 아닌가요? 왜냐면 꽈방이란 건 네네. 만약에 뭐 시험 기간이라거나 이럴 때 솔직히 밤샐 때 자고 가는 공간이 될 수도 맞아요. 있고 휴게 공간에 아니면은 마음 맞는 동기들끼리 뭐 시켜 먹는다거나 그냥 음. 그런 의미인데 거기서 단 둘이 그러니까 그 공간이 뭐 도서관에 있는 중앙 도서관에 있는 이렇게 세미나실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맣게 그런 데서 뭐 같이 있었다. 내가 그러면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그쵸. 왜 과방이냐고. 그러니까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된다.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왜 하필 왜 과방이냐고. 그러니까요. 이건 놀러 가는 데인데. 심지어 둘이서만. 저는 밥이 더 선 넘은 행동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밥은 그래요? 진짜 맞아야죠. 맞죠? 밥이? 밥은 밥을 먹을 수 있지 않아? 같이 먹는 둘이서 밥 밥이야, 먹는 밥 거. 먹는 거. 그것도 메뉴가 좀 중요하죠. 어떤 거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 순대국밥 먹으면 내가 이해하겠어. 짜장면, 탕수육은 인정이죠, 사실. 오케이. 탕수육 이해한다. 왜냐면 그치. 탕수육은 1인 1탕수육 하기 좀 곤란하니까. 맞아. 그치 그렇죠. 그치. 약간 쌈마이한 음식은 괜찮은데 죄송해요. 막 파스타
뭐 파스타는 진짜 안 되죠. 파스타는 안 난 되고. 난 고기도 안 돼. 삼겹살도 안 돼. 구워줄 거잖아. 구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워줘야 되고 개 싫어. 잘라줘야 되고. 진짜 싫어. 여하튼 갑자기 왜 갑자기 이제 메뉴 토크. 논쟁으로 번졌는데 구지는 이 사연의 그 쟁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뭐 책 잡힐까봐 그 얘기를 안 했다 이런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내가 뭔가 서운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얘기를 안 하면 사실 상대방은 모르거든요. 그렇죠. 내가 옛날부터 이렇게 서운했어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면은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그런 건 좀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는 게 저도 그 여성분의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약간 지금 그건 것 같아요. 극외향인, 극내향인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 남자친구의 행동은 외향인으로 커버칠 문제는 조금 아니었다. 할 일고 나갔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섭섭함에도 남자친구한테 꾸준히 말하지 않고 갑자기 터뜨렸던 네. 이 여자분도 사실 잘못은 어. 조금 있는 것 같다. 아니 모든 외향인이 그렇게 이성에게 해주지 않아요. 그쵸? 그건 외향의 문제가 아니라 맞아, 맞아. 그 사람의 문제예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논제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논제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논제. 애인의 남사친, 여사친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가? 이제 본 게임입니다. 네, 당금의 곽튜브를 찾을 수 있는 근데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저도 남사친 많거든요. 근데 남사친, 여사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남자와 여자가 서로 처음 만났을 때 남사친, 여사친이 결국 됐다는 거는 맨 처음에 서로를 이성으로 볼까 말까 하는 그 간제비 단계를 이미 지나서 서로 친구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현재 친구가 된 거지. 네네. 처음부터 너랑 나는 완전 친구지라는 아.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친구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성 간에는 누구든 친구야. 네네. 근데 이성 간의 친구의 정의를 내릴 때는 그럼 어디서부터 친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죠. 그냥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 이 말도 웃긴 게 그냥 여자 사람, 맞아요. 남자 그쵸. 사람 이렇게 응. 해야 돼요. 응. 그 정말 이 사람 진짜 친구구나 싶었던 사람은 딱 봐도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단계에 이르려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음.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서로 아까 홍시님이 말씀하셨던 이 사람을 이성으로 볼까 말까 하는 그 시기를 그 사람도 어차피 뭐 지금 애인이 아니면 다 친구야? 그렇죠. 아니죠. 그건 또 맞아요. 아니죠. 그냥 여자 사람, 남자 음. 사람이죠. 저는 뭐 여사친, 남사친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적인데 근데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해를 해줘야죠. 그렇죠. 나도 양해 받기를 원하고. 저 이게 여사친 남사친 문제는 저희 손자 세대까지 안 끝날 논쟁이에요, 사실. 이런 표현을 쓰나?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일이긴 해. 맞아요. 궁중 싸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사실 좀 관대한 입장으로 계속 살았어요. 음. 근데 아마 제가 여사친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문제 생길 일이 많이 없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냥 냉정하게 생각하면 조금 허용을 널널하게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해요. 사실 네네. 누군가랑 연애를 한다고 해서 그 연인이랑만 잠시만요. 그러니까 연인이랑만 이성인 네.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안 정확해요. 된다. 정확해요. 그렇죠. 그건 안 되죠. 안 되는 것도 그렇고 그건 좀 건강하지 않은 인간관계라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그렇지만 또 살다 보니까 이게 또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일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허용 가능하지만 이게 논제처럼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가는 진짜 오늘 다르게 생각하고 내일 다르게 생각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굳이는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개방적이라서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정말요? 어. 남사친, 여사친 문제도 사랑으로 극복 가능한 건 아닌가요? 그것도 다 극복 가능하죠, 사실. 사랑꾼이네. 사랑꾼이네. 여사친한테 돈 빌려줄 수 있어요? 아까 돈 빚은 안 된다면서요? 네. 채무 관계까지는 괜찮죠. 내가 채무 뭐 관계 주식으로 괜찮아요. 일정 부분 이상의 돈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보증을 서주는 건 안 된다. 보증을 서준 건 안 되는데 아. 이제 채무 관계까지는 가능하다. 너무 TMI를 많이 알아가는. 아니 정확한 기준이 좀 그렇죠, 궁금해가지고 맞아요. 중요하죠. 논제 기준. 자체가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가니까. 그러니까 채무 관계까지는 허용 가능하다. 채무 관계까지는 뭐 돈이 필요한데. 근데 이게 지금 사연에서 보면 이 남자친구분이 이게 지금 싸우는 씬에서
그 동기 여자분이랑 아까도 우리 이거 말했죠. 과방에서 단둘이 과제를 했는데 어지러워. 포인트는 뭐냐면 이걸 여자분한테 이제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말을 안 여자라고 해서 말을 말을 안 한 거죠. 여자라고 말을 안 해서 이 여자분이 이제 그제서야 안 거죠. 그래서 음. 이게 지금 시작이 돼서 싸움이 된 건데 이 행동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거거든요. 과방에서 둘이 뭐 과제하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얘기를 했냐 마냐에서 좀 갈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다들 어디 기준을 좀 잡고 있는지. 저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좀 둘이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싶네요. 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화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두 개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론 두 개 다인데 어떤 게 더 크냐 그건 좀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이거를 여자라는 걸 나한테 말을 안 하고 뒤늦게 알게 한 배신감 아니면 정말 여자랑 단둘이 있었다는 그 행위 자체 어떤 게 좀 더 클까 분노를 일으킨 게 뭐가 더 비율이 컸을까를 생각하면 그게 나였다면 난 말 안 한 게 더 저도 컸어. 그럴 것 같아요. 말했으면 난 당연히 이해해 줄 수 있겠지. 화는 나지만.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잖아요. 정말 생각이 없는 한.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외향적인 사람이면 이 정도 센스는 갖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모를 리가 없어. 내향인이 센스가 없다는 뜻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외향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센스가 당연히 있을 텐데 이거는 그냥 그 여자친구를 바보로 보는 거죠. 그쵸. 근데 저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한 게 일단 이 남자친구가 지금 말을 안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남자친구가 그 비슷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외향적인 캐릭터도 지금. 그리고 그러면 그만큼 사회생활도 많이 해봤을 거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런 센스를 모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분명히 신경써 하는 걸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여자친구 말을 안 했어도 이걸 모른다? 이거는 여자친구가 내 여사친들을 신경 쓰는 걸 아예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죠. 이거를 말하지 않은 거는 여기서는 이분이 그냥 싸울 때는 나 진짜로 그냥 아무 일도 아니어서 너한테 말 안 한 거야 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맞아요. 진짜 자기가 거슬리는 게 1도 없어서 말을 안 했어요. 거슬리는 게 1도 없었으면 말을 했겠죠. 근데 말을 안 했다는 거는 본인도 은연중에 어느 정도 이게 조금은 여자친구가 거슬려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일이란 걸 아니까 숨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도 보면은 아까 찬이가 연기해준 것 중에 뭐 누나 어디까지 가요 들어줄게요. 뭐 이거는 진짜 맞죠. 족보를 못 구했는데 뭐 구해줄 테니 커피를 쏘라느니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쌓이다가 여자친구가 터진 거잖아요. 여기서 좀 말할 수 있는 게 외향인이라고 다 이러지 않잖아요, 사실. 그쵸. 이건 이거는 끼 유독- 부리는 거 아닙니까? 유독 이 사람의 문제라고 특정을 지을 수 있는 음. 부분이거든요. 응. 여기서 좀 과실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거거든요. 이게 약간 좀 더 큰 문제까지 본다면 반대로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 입장에서 만약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쿨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솔직히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아니,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나도 하게 해줘. 라고 말을 하면 이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 그만큼. 그리고 더 꽁할걸요? 왜냐면 내 어. 여자친구 집에만 있었는데 그래. 갑자기 저놈은 뭘까? 맞아요. 역지사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공자 선생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효제 충서 중에 서가 뭐예요? 역지사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남자친구의 잘못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잘못한 거다. 여자친구 당연히 화낼만 하다. 맞아요. 화낼만하다. 구지는 어떻게 생각해요? 화낼만은 저도 한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했다는 부분에서 저도 좀 삔또가 나가는 것 같고. 삔또. 아니 내가 당당하면 얘기를 하겠지 나도. 그 부분이 좀 저도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면서. 저는 다른 측면을 얘기해보고도 싶은데 음. 이 논제 자체는 좀 명확하다 보거든요. 네네. 남성분이 잘못했어요, 솔직히. 음. 근데 만약에 그 다음 달은 여자분이 반대의 경우로 또 잘못을 크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남자분의 입장에서 서운할 짓을 여자분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가 느끼긴 그래요. 언젠간 이 사람도 이성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거하고는 다른 경우죠. 좀 내향적인 기준으로 잘못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내향인이 잘못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연락을 안 받는다거나 이런 잠수 이별 막 이런 거? 회피 성향? 잠깐만요. 내향인이 잠수 이별. 아니 외향인도 많이 잠수이면. 그게 아니라 네네. 보통 내향적인 분들은 회피 성향이 있는 분들이 이 발언 취소합니다. 아니, 너무 내향인으로서 크게 공감합니다. 회피성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약간 회피형이에요. 네,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약간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회피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 걸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저도 되게 내향적인 입장인데요. 근데 제가 내향적인 면 때문에
여자친구한테 상처를 줬던 건 크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뭐였어요? 주제랑 완전히 딴판인데 근데 궁금하다. 약간 그냥 대충 힌트 아 이거 말할 수 있어요. 자세하게 말 안 해도 돼요. 여자친구를 여자친구라고 저장했어요 핸드폰에. 상관없지 않아요? 그게 뭐? 그게 왜요? 왜요? 근데 되게 서운해하던데요? 아... 저는 이름으로만 저장한 적도 있는데. 아 뭐 김땡땡 이런 식으로요? 이건 아니. 이거는 좀 이게 아니지. 그래서 가져가서 바꾸더라고요. 아니 조금 특별한 걸 원했었구나. 이제 저장할 때 음. 여자친구랑 이렇게 말 말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여자친구 하트 붙였는데 그걸 또 성질 내더라고요. 아니 엎드려 절 바뀌니까. 여자친구라고 하면 저장해 놓은 거 보면 그냥 웃길 것 같아. 그러니까 여친 하트 이거 굳이 여자친구. 약간 그래서 뭔가 여자친구도 언젠가는 그런 과실을 저지를 거다. 지금은 넘어가도.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예를 들지 못하겠어요. 이거 여자친구라고 저장해서 섭섭했던 게 내향인의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은 다 그렇게 저장. 누가 볼까봐. 근데 좀 그런 거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아 정말. 아. 그래요? 그러면 외향적인 사람은 이름을 우리 애기 막 하트 아. 하트 하트 이렇게 어떡하지? 저장하는. 잠시만요. 이게 사랑으로 극복할 게 없네요. 역시. 그러면 지금 약간 흐름이 이상해졌는데. 이 부분 어쩌면 통합 편집될지도. 그러니까 약간 결론은 뭔가 이게 남사친, 여사친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이 사연으로만 보자면 이건 남자친구가 약간 선을 넘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희가 시간이 이제 다 돼서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의견을 좁혀서 지금 과제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그쵸, 오늘. 그쵸. 의견이 그나마 잘 통해서 한 1분 정도 마지막으로 몇 대 몇으로 과실을 측정할 건지 회의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음. 논제 1과 논제 2 중에 어떤 분이 더 잘못했는지를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2번? 2번? 근데 저는 이 사연에서는 2번이 문제인데 음. 이둘의 관계에서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근본적인. 정리를 하자면 2번으로 가야겠죠 아마. 그렇죠. 그럼 굳이도 2번? 문제가 생긴 부분은 결국엔 2번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1번에서의 우리의 결론의 비율보다 2번에서의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과실을 그렇죠. 측정하는 게 그렇죠. 좋겠네요. 네네. 제 과실은 남자 8, 여자 2. 8대2. 성향 갖고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음. 여자분에게 2의 과실을 준 거는 그래도 미리 좋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한 방에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면 어느 사람도 이것을 그냥 공격으로 받아들일 거다. 저도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도 사실 8대2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게 마지막에 물론 남자친구는 저에게 매우 잘해줍니다. 라고 맞죠. 하셨는데 저도 거기 저는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이게 찬이 오빠는 흔들린다고 했지만 저는 살짝 그랬던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그치 그치. 왜냐면은 제 요점은 뭐였냐면 죄송합니다.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잘해주는 게 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들한테 잘해주는 거를 방패막이로 쓸 이유는 못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약간 제 생각을 말해보자면 여자분이 지금 화가 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내 남자친구는 정말 나한테 잘해주지 라고 말을 한 거 보면 정말 잘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도 그럼 정말 잘해줘야죠 여자친구한테. 당연한 거를.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저는 남자친구한테 어떤 핸디캡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해서 저도 이제 여자친구의 과실을 굳이 따지자면 그냥 쌓아두다가 왜냐면 말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당연히. 근데 쌓아두다가 이제 갑자기 말을 했기 때문에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도 있어요. 얘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을 수도 있어서 저는 그것만 딱 이 정도로 쳐서 저도 남자 여자 8대2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쌓아두는 것도 일종의 회피예요. 맞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굳이 따지면 8대2에 가깝다고 생각은 하지만 8대2 되는 거 아니야? 8대2까지 죽인 남자한테 미안해요. 왜 미안하죠? 잠깐만. 이게 남자라고 남자끼리 편들어주는. 그새 정드셨나요? 아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감정이입을 해버렸어. 아까 연기를- 연기를 해서 감정이입을 해버렸어. 나쁜 사람, 이거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문제의 과실을 이야기하자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아니에요. 죽을 짓을 한 것도 아니긴 한데 비율을 굳이 따져야 되니까 8대2 주기 미안해서 7대3? 미안. 오케이 7대3. 그럼 굳이는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근데 사실 남사친 여사친에 되게 관대해서 이런 걸로는 막 크게 뭐 과실이 나뉜다는 모르겠는데 이제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결국에는. 상대방이 싫어하면 안 해야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제때 얘기하면 저도 더 좋겠다. 음. 그래서 저는 6대4 가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이 어. 결론이 너무 어. 뭐야? 왜 남자가 왜 6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왜 4야? 여자가 왜 4까지 가는 이유가 뭐야? 아, 제때 얘기 안 해서? 제때 얘기 안 해서 아, 그게 아. 크구나, 구지는. 예, 구지는 그것만큼은 사랑으로 극복이 안 된다라고 아. 보는 입장이구나. 널 사랑하지만 어. 얘기는 해줬으면 그래 좋겠다. 미리 얘기 좀 해줘 제발. 그 뜻이었구나. 그럼 지금 음. 8대2 2명. 7대3 한 1명, 명, 6대4 1명이거든요. 그럼 7대 3이 맞. 아 이게 공개색 계산법인가요? 좀 계산해 주시겠어요? 노렸죠.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쌓아뒀다가 말을 와다다 하는 거는 음. 좀 남자들 대부분이 공감하는 좀 보편적인 불만이긴 해요. 맞아. 남자분들이 음. 이런 말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말을 해. 사실 근데 이게 좀 위약적인 말이긴 한데. 그리고 저는 싸워두면 그냥 아예 끝까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여자들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말을 해야 알아? 아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도 있지. 어. 근데 한 번쯤은 좀 그러니까 다시 공자 선생님 얘기를 하게 되네. 역지사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꿔놓고 한 번쯤 생각할 수 있잖아. 그리고 여자친구가 말을 못하는 이유 중에 나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공자식인가요? 그러니까 좀 이게 힌트를 줬을 거예요. 힌트를 주고, 왜냐면 내가 이런 것까지 말했을 때 남자친구가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생각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징징거린다 내가 생각하지 너무 찌질한 않을까? 여자 같고 어. 이것도 속이 좁은 사람 같고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 한 번쯤은 센스 있게 그래. 너가 네. 이것 때문에 속상했을 수 있겠다라고 음. 먼저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여자분이 말을 해야 알아 하고 남자분이 그거 내가 네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거는 전 잘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이것도 남성 여성 차이라고 보거든요. 아. 근데 다만 저는 남자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 공감을 하게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네 마음을 어떻게 알아? 독심술사야? 이렇게 가는 거죠. 저는 덕심술사야? 서툴인가? 아 죄송합니다. 덕심술사. 제 옆에 앉아 계세요. 옆에 아. 뜨거워.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말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랑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되게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그쵸. 마음의 넓이의 차이예요. 공감을 남자 해줘야지. 여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치 음. 공감을 해줘야지. 아마 찬이는 마음의 평수가 조금 협소하지 않을까 제가 약간 너무하다 진짜. 라는 생각이 조금 갑자기 드네요. 협소남이 아. 됐어요? 시그니처 멘트를 당금의 깍쟁이로 바꿀게요. 다음에 당금의 쫌생이. 뭐라고요? 근데 깍쟁이가 그 뜻이 맞아? 깍쟁이라는 말을 되게 뭔가 항상 자주 쓰시네요. 약간 서울 깍쟁이 느낌? 아, 부산 깍쟁이. 네, 부산 얌생이. 이런 거. 서울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맞아요. 마음이 바다만큼 아. 넓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걸 밸런스를 맞추려면 7대3 맞죠.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구지가 평균을 많이 낮췄네요. 아 근데 저도 제가 이제 쌓아두는 거에 살을 두는 게 제가 좀 쌓아두는 타입이라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마무리가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다 같이 발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7대 7대3. 3. 마밤. 네, 이렇게 오늘의 과실 측정 마무리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쥐어주는 게 사랑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없애주는 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 어떤 것이 더 완벽한 사랑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다른 답을 내릴지도 모를 우리는 가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막다른 길에 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길을 뚫고 나아가는 건 역시 함께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좋아하는 것을 함께하고 싫어하는 마음에 함께 공감해주는 서로의 형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본 DJ의 홍시, 패널의 윤. 굳이 찬이었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